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퍼퍼드 ETF는 시장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합니다. 핫케이크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버퍼형 ETF 시장 하락 방어와 투자자의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눈에 띄는 흐름 중 하나는 바로 버퍼형 상장지수 펀드, 즉 시장 하락을 일정 부분 방어해주는 ETF 상품이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품은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은퇴자와 보수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버퍼형 ETF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TF는 주식시장 일정 범위 내에서 하락할 경우 그 손실을 일정 부분 완충해주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로 떨어지더라도 ETF 투자자는 손실을 보지 않거나 일부만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시장이 크게 상승할 경우 그 수익 역시 일정 수준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작동하는 방식은 비교적 정교합니다. 일반적으로 ETF는 특정 지수에 대해 풋옵션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풋옵션은 자산이 하락할 때 보호장치 역할을 하며 콜옵션 매도는 상승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하락장에서는 방어력을 확보하고 상승장에서는 일정 구간까지의 수익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투자자들이 이런 ETF에 몰린 자금은 약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약 400개의 버퍼형 ETF가 존재하며 총 운용 자산은 약 7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FT 베스트 US 에거티 버퍼 2월 ETF라는 상품은 시장이 첫 10%까지 하락했을 때 손실을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수익 상한선은 약 14.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회사의 맥스 버퍼 ETF는 100% 하락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수익은 7.12%로 제한됩니다. 즉, 더 강력한 방어력을 원한다면 수익 기대치는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는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수익보다는 원금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20% 상승했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ETF가 15%만 올랐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를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TF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 수익기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버퍼형 ETF는 12개월 단위로 수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 처음 투자했을 때의 조건이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유지해야만 원래 설정된 버퍼와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ETF를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면 애초에 광고된 보호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ETF가 왜 기대와 다른 성과를 내는가에 대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은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성과가 수렴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전체 기간 동안 보유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단점으로는 비용이 비교적 높다는 점도 꼽힙니다. 일반적인 S&P 500 ETF의 수수료는 연 0.1% 미만이지만 퍼퍼형 ETF는 연 0.5%에서 많게는 0.95%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가 많아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하락기에 너무 빨리 매도하거나 상승기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품이 연금이나 구조화 채권 같은 기존의 위험 방어형 금융상품보다 더 투명하고 세금 효율성도 높으며 유연한 투자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복잡한 옵션 전략을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대신 ETF를 통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요약하자면 버퍼형 ETF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히 은퇴자, 보수적 투자자 또는 시장 하락에 대한 불안이 큰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이 될 수 있으며 그 인기는 앞으로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버퍼형 ETF의 구조와 작동, 원리 장단점, 투자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도시들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 폐수 열 회수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고 손을 씻고 식기를 세척하며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물이 배수구로 사라질 때 그 속에 담긴 열 에너지 또한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약 3,500억 킬로와트시에 달하는 열 에너지가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많은 가정을 수개월 동안 밝힐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도시와 기관들은 이 에너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시 붙잡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스퍼 캠퍼스입니다. 이곳에서는 무려 7년에 걸친 계획 끝에 하수에서 에너지를 회수해 난방과 냉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이 캠퍼스를 총괄한 조셀린 히틀 부총장은 실제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평범한 냄새, 평범한 온도, 아무 문제 없는 환경이 놀라웠다고 전합니다. 즉, 하수 에너지로 작동되는 건물임에도 일반 건물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수는 기본적으로 따뜻합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설거지하며 손을 씻습니다. 이 따뜻한 물이 하수로 흘러가며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열을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에는 히트펌프가 사용됩니다. 하수의 열을 추출해 건물의 난방, 온수, 심지어 냉방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는 것 이상의 효과도 보여줍니다. 덴버시가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매년 600만 대의 승용차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올림픽 수영장 5개 분량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환경적 효과를 지닌 시스템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밴쿠버는 북미에서 가장 먼저 폐수 열 회수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맞아 선수촌의 난방을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현재는 주거지 47곳과 상업시설, 대학교, 과학관 등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시의 데릭 포프에 따르면 현재 공급되는 에너지의 70%가 재생 가능 에너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이 하수 에너지 회수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천연가스를 사용할 때보다 연간 약 7,000톤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유럽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아직 도입이 더딘 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앙집중식 난방망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폐수 열 회수를 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개별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건물 한 건물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과 기술 검토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브롱크스 지역의 다세대 주택의 폐수, 열 회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국은 이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며 향후 더 많은 건물주들이 이 방식을 모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합니다. 많은 건물주와 관리자들은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기존 난방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전문 컨설턴트와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검토하고 확실히 작동합니다 라는 말로 신뢰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따뜻한 물 속에 숨어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버려지기만 하던 이 에너지를 모아 다시 건물의 온기를 만들고 탄소를 줄이며 물까지 아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환경 보호를 위한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미래 도시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폐수 속 숨겨진 에너지를 다시 되살리는 기술, 폐수, 열 회수 시스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